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부분 변경을 진행했다고 해서 한번 섭외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출고된 모델 사진하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하다못해 범퍼의 형상이나 이런 거라도 좀 바뀐 줄 알았는데 범퍼의 디자인도 뭐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차가 최초로 출시한 게 20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시한 지 7년, 8년 차를 맞아가고 있는, 다른 회사로 치면 거의 끝물에 가까운 모델인데, 여러분 이 차의 디자인을 보면서 이게 7년, 8년 차가 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 한 1, 2년 전에 신차로 출시됐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디자인 자체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 깔끔한 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완벽하니까 막 부분 변경을 뭘 그렇게 크게 할 것도 없는 거야. 오늘 제가 시승하는 차량은 벨라의 P400 다이내믹스 HSE예요. 랜드로버의 명명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P가 들어가면은 가솔린 파워트레인이고요, D가 들어가면은 디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숫자 3자리, 마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벨라 같은 경우에는 P250 모델도 있고요, P400 모델도 있는데 P250은 250마력, P400은 400마력입니다. 오늘 이 차량 타보면서 과연 이 레인지로버라는 명성에 맞게 벨라는 정말 괜찮은 차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고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말씀드렸다시피 7, 8년 정도 된 차량이고 부분 변경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굳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량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벨라라는 차, 저는 처음에 되게 큰 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디자인을 아주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우선은 저랑 나란히 서 있는데 전고가 생각보다 되게 낮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져 있는 차량이고, 제가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탑승의 용이함을 위해서 전고를 내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되게 직선을 쭉 길게 썼어요. 사이드 캐릭터 라인만 하더라도 헤드램프에 있는 이 라인이, 이 되게 굵고 깊은 라인이 차량의 측면을 그냥 수평으로 쭉 연결을 지어서 리어램프까지 연결이 되죠. 윈도우 면적 자체는 상당히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을 넓게 하고 창문 쪽을 낮게 하면서 한마디로 이 벨트 라인이 높아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되게 굵은 캐릭터 라인, 그리고 이 아래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중간에 한번 선을 낸 거, 이거 제외하면은 뭐 하나 기교를 부린 게 없어요. 벨라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선과 면이 중심이 된 디자인이거든요. 직선을 많이 쓰지도 않고요, 깔끔하게 굵은 선 하나 쭉 수평으로 그으면서 차 자체가 실제보다는 훨씬 커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인테리어는 어떤지 지금부터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실내 그대로입니다.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게 설정을 했거든요. 저는 항상 차에 탈 때마다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설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높이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창 밖을 바라봤을 때에도 바닥면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벨트 라인이 높고 창문 라인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천장이 되게 얄쌍하게 늘씬하게 쫙 가라앉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로 헤드룸 공간 이렇게 주먹 하나 겨우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SUV로서의 공간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폭은 조금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좀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타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차가 생각보다 작네요였거든요. 이 사이 부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행 중에 말씀을 드릴까 싶다가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 콘솔 부분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어박스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차량이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직렬 6기통 엔진을 쓰고 있는데 미시전이 열을 받으면 여기가 뜨거워집니다. 어제 밤에 주행할 때도 약간 후끈후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벽 자체가 높은 데에다가 차량의 전폭 자체가 아주 생각만큼, 눈에 보이는 것만큼 넓지는 않기 때문에 탑승했을 때는 눈으로 본 것보다 체감상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다. 그런데 헤드룸 공간이나 이 시트 포지션,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높다거나 껑충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열로 넘어가 볼게요. 2열도 생각에 비해서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레그룸에 주먹이 하나, 2개까지는 안 들어가요. 1개 반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맞겠네요. 1열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낮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공간은 제법 여유롭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뒤에 지붕이 이렇게 좀 낮게 깔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겨우 어거지로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스타일링에 비해서 헤드룸 공간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 지원하느냐? 이 뒤에 레버 있거든요. 네, 리클라이닝 지원 안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수평을 길게 쭉 뽑아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가 커 보이는 느낌이 있다.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레그룸도 주먹이 2개가 채 안 나오네. 이 차가요, 크기가 가장 비슷한 가격대의 차랑 비교를 해보니까 BMW X5가 있더라고요. X5에 비해서 전장이 150mm, 15cm 정도 짧고요.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mm, 그러니까 딱 10cm 정도가 짧더라고요. X5에 비해서 이게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생긴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뭐 딱히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2열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면요, 시트백 포켓 잘 만들어져 있고요. 2열을 위한 에어벤트, 열선 시트, C타입 USB 단자 2개 있고요. 12V 아울렛 만들어져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별도의 수납 공간 없이 컵홀더만 있고요. 따로 블라인드라든가 그런 것들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뭐 하나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호화스럽다 이렇다기보다는 생각보다는 되게 무난하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는 뭐 제법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뒤에 오버행이 긴 스타일이거든요. 이 아래 바닥판을 들춰보면요, 제법 깊숙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휠하우스 뒤편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 갖추고 있고요. 후크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가리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부품 변경되면서 어떤 것들 바뀌었냐면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면서요, 차량이 없는 쪽을 향해서 상향등을 비춰주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P400 다이내믹 HSE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 정화 플러스라는 것이 기본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알러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봄이나 가을 이럴 때 미세먼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필터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전달해 준다, 차량 내로 전해 준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대요. 메리디안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17개 스피커가 750W의 출력으로 음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들어가게 돼서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마이너스 4dB까지 경감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NVH에 대한 이야기는요, 운전하면서 해드릴게요. 오디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어쩌다 고집큰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제가 이전에 탔었던 엘레트라 있잖아요, 걔가 오디오가 너무 사기였어 갖고 지금 다른 차량들의 오디오가 성에 안 차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제가 K8 타면서도 메르디안 오디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메르디안이랑 저랑 결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해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나온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음의 해석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밴드 음악을 틀어놓더라도 기타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백킹 트랙도 있고 메인으로 들어가는 트랙도 있고 뭐 거기에 베이스 들어가고 드럼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변별력도 나쁘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묘하게 밋밋해.
이유를 모르겠네. 오디오가 나쁘지는 않은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아할 정도로 좀 아쉽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PB 프로, 제규어 랜드로버가 자랑하고 있고 LG에서 공급받고 있는 디스플레이죠.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T맵 오토가 들어가 있어요. T맵 오토 들어간 거 칭찬해. 잘했어. 그런데 통신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뭘 하나 검색해서 가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서울시청 일단 검색 누르고 이거 뜨는 데까지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자, 서울시청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이걸 굳이 눌러서 하느냐. 음성인식 이렇게 좋은 거 내뜨고 음성인식 한번 해볼게요. 서울시청.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울시청 안내해줘.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음성인식은 애초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검색을 해서 눌러서 여기서부터 한나절 걸려요. 제가 누르고 있잖아요. 안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누르면은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계속 뺑뺑이 돌아요. 다른 브랜드에 들어갔던 팀의 모토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제규어 랜드로버에 들어간 것만 이러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왜 또 너는 청담동을 안내를 하고 있니? 서울시청 아까 전에 다 찍어놨는데 기본 순정 내비게이션을 있어도 못 쓰겠는 거예요. 쓰면은 좋아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면요, 여기 계기판에도 다 잘 뜨고 하는데,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정신 건강에 좋게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하셔라. 어쩌다 보니까 아쉬운 얘기로 또 시작을 했는데요. 좋은 차예요. 좋은 차니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시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직렬 6기통의 3.0L짜리 터보 엔진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쓰는 엔진의 이름을 인제니움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MHEV,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작동할 때처럼 시동이 꺼지거나 켜졌을 때 전기 모터의 힘을 활용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고요. 일정 부분은 가속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큼의 출력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영향력이 미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동이 걸릴 때 좀 부드럽게 걸리게 해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400마력, 최대 토크는 56kg 포스 미터입니다. 막히는 도심 환경에서 과연 이 차량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가. 우선은 우리가 벨라의 이미지, 보통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많이 느끼잖아요. 벨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차가 되게 우아한 디자인을 가진 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막 화려한 기교를 넣지 않았어. 그러면서도 정통적인 자동차 프로포션에 있어서 비율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이쁘게 잘 잡아낸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우아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는 차가 몇 안 되거든요. 저는 벨라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뭔가 파워트레인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조금은 컴포트한 성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로 또 안에서 나누고 있죠. 레인지 로버라고 하는 가장 비싼 모델들, 조금은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레인지 로버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벨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보크가 있죠. 이렇게 4대의 모델이 있고, 단일 모델만 있는 디펜더 라인업이 또 있고요. 디스커버리 라인업이 있죠. 디스커버리랑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렇게 있는, 개 중에서는 가장 또 고급 라인업에 속하는 레인지로버 라인업 쪽에 있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의 성능도 그런 느낌으로 우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이 차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한다고 하면 가장 고성능의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세팅이 되게 스포티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행 모드가 일반 컴포트 모드예요. 디폴트 값인 모드인데 지금 혹시 이 소리 들리시나요? 엔진룸 쪽에서도 그렇고요, 배기 쪽에서도 NVH를 잘 못 잡아서 나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세팅을 최대한 스포티한 느낌이 나게끔 약간 묵직한 6기통의 엔진 소리가 쫙 깔리게끔 지금 사운드 디자인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시내에서 생각보다 시끄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다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요, 요란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데시벨이 낮은 차는 아니에요. 에코 모드에서도 이 소리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스포티하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 이 차량의 최대 토크 56.1kg 포스미터가 나오는 순간이요, 2000rpm부터 5000rpm 사이입니다. 56kg 포스미터의 토크면은 사실 그렇게 약하지는 않거든요. 막히는 환경에서 RPM 한번 보세요. 2000rpm이 넘어가도록 변속을 안 하는 거 보셨나요? 근데 제가 속도를 지금 막 많이 높였나요? 아니거든요. 특히 출발 초기에는 상당히 RPM 많이 높겠습니다. 2000rpm 넘겨서요, 보통 한 2500rpm 언저리쯤에서 변속이 되는 것 같거든요. 초기에만 그래요. 한 1단에서 2단 정도? 지금도 변속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히는 환경이잖아요. 초반에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까지는 버텨줘요. 변속을 안 해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저속 막히는 구간에서 약간 좀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변속기가 부드럽게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차가 좀 움찔움찔하거나 웅텅웅텅 거리거나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차는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까지 변속을 안 하고 버티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초반 가속력을 늘리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밖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고속 상황으로 올라가서 크루징을 하게 되거나 고속인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높이려고 할 때, 아주 막 빡세게 높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속을 하려고 할 때, 이때는요 한 1500rpm쯤에서도 이 차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줄 수 있는 두터운 토크가 나와요. 그때 힘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발 초기에 이렇게 RPM을 막 높여서 쓴다는 거는 처음 출발했을 때 나는 언제든지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것밖에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세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 차량의 제로백이 5초대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차량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터보렉이 좀 심합니다. 특히 출발 초기에 1000rpm에서 1500rpm 사이 그 언저리쯤은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지 싶을 정도로 터보렉이 심해요. 그나마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괜찮거든요. 지금 제규어 랜드로버가 전동화 시대로 빨리 발걸음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규어 랜드로버만큼 전동화 전략이 시급한 브랜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가솔린 엔진 라인업은 사실상 두 개 끝이에요. 2.0 인제니움, 3.0 엔지니움, 거기에다가 디젤 파워트레인들 몇 개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제규어 랜드로버의 차량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보크,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 정도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진짜 무겁고 진짜 큰 차예요. 게다가 이 브랜드는 사륜구동 명가잖아요. 사륜구동에서도 충분히 힘을 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정된 파워트레인으로 출력을 펌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터보 임펠러를 달고, 큰 터보 임펠러를 달게 되면은 터보렉이 뭐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트윈 터보를 달자고 하니 뭐 가격대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터보렉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제규어 랜드로버는 전동화 시대로 넘어갔을 때 브랜드의 이미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회사긴 해요. 이거는 사실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연령대쯤 되시면은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X5에 비해서 작다고는 말씀드렸지만 X5 3.0L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기대하지 마셔라. 지금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리터 퍼 100km, 그러니까 100km를 주행할 때 네가 기름을 얼마나 썼느냐 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0km를 주행하는데 17.4리터의 기름을 썼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5km per 리터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디오 설명드리면서 이 차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들어가 있는데 NVH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워트레인의 사운드 자체가 너무 스포티하다 보니까 사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영역이긴 합니다. 지금 시속 60km인데요. 패들 시프트 한번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8단 자동 변속기 ZF에서 공급받은 거예요. 시프트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업. ZF 미션답게 상당히 빠른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셨죠? 저속 저단에서 조금 꿀렁거리는 것만 빼면은 여타 다른 ZF 미션과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사실 한 이 정도 속도의 영역까지만 올라가면은 1500rpm 이후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토크가 나와 주거든요. 살짝 가속 페달을 밟아도 그냥 1500rpm 정도로 킥다운 되면서 그 정도 영역대에서 토크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앞 차량과 거리가 살짝 벌어졌는데 가속 페달 꾹, 공기 압축시키는 소리 휙 하고 들어오면서 뒤에서 쫙 하고 토크로 밀어주는 이 느낌, 내가 분명히 이런 느낌을 어떤 다른 차에서 얻었던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산 고배기량 차 있잖아요. GMC 시에라라든가 아니면은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3.6L 펜타스타 엔진, 고배기량의 자연흡기로 가져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산 고배기량 차를 타면요, 가속이 되게 후련해요. 자연흡기니까 높은 회전수에서 최고 출력도 나오고 최대 토크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하는 만큼의 힘을 얻으려면은 RPM을 쭉 높여서 써야 되는데 얘가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터보 엔진을 쓴다고 했는데 사실 2000rpm대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거면은 그렇게 낮은 영역대부터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높은 회전수로 쫙 붙는 게 되게 쫀쫀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00rpm 넘어서 4000rpm까지 가까이 가면요, 와, 진짜 후련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느낌이 미국산 고배기량 차와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어요. 저속에서 뭐 이래서 조금 아쉽고 저래서 조금 아쉽고 이랬던 부분들이 고속의 영역에서 내가 조금 조져볼까 하고 밟으면요, 그냥 싹 날아가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고속주행 영역에서 어느 정도 크루징 하니까 연비도 괜찮아졌어요. 100km 주행하는데 11.8km 썼다 그러니까 8km에서 9km/리터 사이니까 제조사 지출 공인연비랑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은 가속 페달 한 번만 꾹 밟아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꾹. 내가 생각했던 벨라는 되게 우아한 SUV였는데 약간 그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좀 당황스럽습니다. 참고로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터레인 모드 제외하고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서스펜션 세팅도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엔진의 반응도 좀 달라지긴 합니다. 스포츠가 아무래도 좀 더 예민해지긴 하는데 그거 바꾼다고 해서 차의 성향이 막 갑자기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지금부터 에이다스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에이다스 설정이 좀 복잡해요. 내가 뭘 설정한 건지 여기에서 눌러줘야 돼요. 속도 제한을 걸래 아니면 크루즈를 할래, 이거를 선택을 해서 눌러줘야지 이제부터 에이다스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까지 꺼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켜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원 버튼으로 에이다스를 모두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올드스쿨인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 같이 연동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차량이 저보다 느리니까 뭐 조금씩 속도를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요. 네, 정전식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구분길이 있을 건데요. 네,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죠. 앞에 느린 차 빠지고 가속은 뭐 가속도 빠르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되게 평범하게 무난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가속감으로 속도 올려서 다시 80km 잡아주고요. 앞에 느린 차량 들어오니까 감속을 나쁘지 않아요. 합류 구간에서 제 앞으로 저보다 속도가 느린 차량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속해주는 거, 심지어 저도 차선 변경한 상태였죠. 조금 급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꽤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그 모든 과정이 다 되게 부드럽게 연동이 됩니다. 에이다스 나쁘지 않은데요?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드로운 룸에 와봤는데요. 레인지로버 하면은 또 승차감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승차감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요. 시속 30km. 이런 느낌. 이번엔 조금 빡센 과속 방지턱. 어허.
우리가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보통은 많이들 넣었다고 생각들을 하죠. 이 세그먼트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전에 시승했었던 로터스 엘레트레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운동 성능에 있어서 안정적인 코너링 주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타보는 이 벨라의 승차감 역시 그냥 마냥 승차감만을 위한 세팅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 턱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도로에 있는 노면에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때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보 전달도 해주는 느낌도 가지고 있거든요. 과속 방지 턱, 네, 확실히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정보가 있고요. 그 전달해주는 정보 자체가 되게 담백한 편이거든요. 막 느끼하게 흐물텅한 게 아니라 되게 명확하게 한 이 정도 높이는 됩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은 해주는데, 그런데 과속방지턱 좀 빡센 거예요. 과속방지턱을 넘고 나서 차량의 하중이 한번 이렇게 툭 누를 거 아니에요. 너무 서스펜션을 물렁물렁하게 해놓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출렁출렁한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너무 서스펜션이 단단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통통 튀어버린 느낌을 내죠. 얘는 그냥 슥 하고 끝나요. 슥. 조금 빡센 과속방지 턱을 빠르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때 넘을 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차량의 충격을 전달을 해주지만 과속방지턱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슥 하고 잡아버려요. 차량 내 진동이라든가 불쾌한 느낌 같은 거를. 사실은 제가 레인지로버를 아직 한 번도 시승을 못 해봤어요. 예, 시승을 해보고 싶은데 시승차가 도저히 기회가 안 나서 레인지로버를 못 타봤는데, 레인지로버의 승차감에 대해서는 워낙에 들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진짜 미친 승차감이다. SUV에서 낼 수 있는 최상의 승차감을 느끼고 싶으면 레인지로버를 타봐라. 일정 부분은 이 벨라에도 들어갔음이 분명합니다. 네, 지금도 슥. 이래서 사람들이 레인지로버 하는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반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 스포티한 감각을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승차감이긴 한데 승차감이 전혀 불쾌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아스팔트 노면이 되게 많이 깨져 있는 데거든요. 잔진동을 억제하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영역의 얘기인 것 같아요. 아스팔트가 깨져서 막 결이가 있고 그럴 경우에 서스펜션 세팅이 하드한 차량들은 그 느낌을 차량 내로 다 전달을 하고는 합니다. 아스팔트 깨진 것 정도는 전달도 안 해줘요. 지금 제가 방갈죽되어 있는 노면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제 엉덩이 위에 쪽이 노면이 지금 더러운 노면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있긴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차 중에서 스티어링 휠에 올라오는 잔진동을 이렇게까지 잘 막아주는 차량이 있었나 싶습니다. 시트 위로 올려주는 잔진동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수준이에요. 잔진동 억제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노면에서 이 차량의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앞에 상당히 부드러운 과속방지턱이 있는데요. 시속 60km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야, 거의 지웠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조금 높은 과속방지턱입니다. 시속 60km 과속방지턱. 제가 말씀드렸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는 단단함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과속방지턱을 조우했을 때 약간 거친 느낌을 차량 내로 전달하지만 지금도요. 네, 과속방지턱을 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의 행동이 너무 깔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차량도 SUC 나름 스포츠 유틸리티 쿠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차니까 조금은 긴장된 느낌의 승차감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딱딱하고 하드하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피곤할 나이대야. 그런 분들한테 이게 최적의 승차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탄탄한 세팅인데 승차감이 좋아요. 제가 KGM 액티언을 탈 때 스포티해 보이는 외관에 속아서 이 차 조지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벨라는 딱 그 반대입니다. 우아한 프로포션과 이쁜 디자인, 럭셔리한 느낌. 와, 이 차는 골저스하고 럭셔리하고 우아한 차량이겠구나 싶어서 편한 차겠다 생각하시면은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스포티한 세팅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이 차량의 이미지를 판가름한 게 너무 커요. 저는 이 차가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스포티한 차량일 줄 몰랐습니다. 아마 썸네일에 속지 마세요라고 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차량의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필히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의 세팅이 나랑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녀석의 6기통은 조금 흉폭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로 P250 모델이 있잖아요. 이 차량이 4기통 모델의 세팅은 또 어떨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지적했었던 터보렉과 관련해서 PHEV 모델은 또 어떨지도 사뭇 궁금합니다. 파워트레인 세팅에 따라서 차량의 성격이 조금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추측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벨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하면요, 밟으면 밟을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조금 굳어서 제가 이 차량을 막 돌려보면서 극적인 핸들링 테스트, 코너링 테스트 이런 것까지 못 해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서스펜션 세팅도 이 차량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쫀쫀하게 조여져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파워트레인의 느낌이 약간 미국 차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호쾌하게 쭉 밀고 나가주는, 저속 시내 구간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조금 적잖이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이 차량에 ZF 미션이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ZF의 8단 미션을 항상 믿음과 신의의 ZF 미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저단에서 이렇게까지 울컥거리는 ZF 미션은 처음 타봐요. 그런 것들이 4기통의 P250 모델로 가면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제2LR이라고 부르고 있는 제규어 랜드로버는 2세대 이후의 모든 자동차들은 다 전동화로 이동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규어 랜드로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치고는 엔진 라인업 자체가 조금 빈약하긴 해요. 전동화 시대로 왔을 때 제규어 랜드로버는 또 어떤 느낌일지도 사뭇 궁금하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벨라에서 느꼈었던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조금 독특한, 너무 뻔한 X5 GLE 이런 차량보다는 뭐 차량의 크기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차량, 그러면서 운전의 재미가 조금 더 있는 차량을 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